네, 오늘은 월가 전문가들 27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신문 시답 형태로 되어 있고, 과연 전문가들은 올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에 S&P 500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어봤었고요. 연간 평균 6.5%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중간 수익률, 그러니까 276명이 각각 몇 퍼센트라고 대답을 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가운데에 있는 148번째가 되겠죠. 148번째에 해당되는 138번째가 되겠네요. 138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이 예측한 수익률은 7%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수 상승률이 한 10에서 11% S&P 500이 그렇게 되어 왔는데 예년 평균보다는 좀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난 2년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좀 낮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미국 채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러셀 2000 소형주죠. 소형주 모아놓은 지수는 S&P 500보다 수익률이 더 높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전문가의 60%가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지난 45년간, 그러니까 1979년 이후로 러셀 2000이 S&P 500을 상회했던 수익률이 총 22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을 보면 S&P 500이 러셀 2000보다 무려 8번이나 앞서갔습니다. 그러니까 러셀 2000이 그냥 소형주들이 지난 8년 동안 힘을 되게 못 쓰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역대 최장기간 약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할 때 되지 않았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골드만에서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저도 그랬듯이 올해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들의 수익률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그럼 어떤 나라 증시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것이라고 물어봤는데, 올해도 역시 미국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무려 응답자의 40%가 미국이라고 했었고, 중국도 있었습니다. 20%. 그리고 영국, 유럽, 일본은 여전히 침체에 직면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미국을 계속 해야 되겠죠. 괜히 막 깔짝댄다고 여기저기 다 포트폴리오 분산시켜 놓는 거, 뭐 미국도 했다고 중국, 영국, 유럽, 일본 주식 막 다 갖고 있고, 그거 분석도 제대로 하기 힘들고, 오히려 그건 위험 분산이 아니라 위험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산을 할 거면 미국 내에서 분산을 해라라는 주의라서 미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리스크는 얼마나 높을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게 경기 침체가 주가에 거의 영향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향방이 달려 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설령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 미국 증시는 잘 갈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 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비농업 고용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게 나왔어요. 20 몇 만이죠? 25만인가? 뭐 그렇게 나오고 예상치가 12만인가 13만인가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폭락을 했어요. 거의 뭐 1.8% 나스닥은 그랬고 러셀도 한 2.2% 가까이 떨어졌고 장중에는 2.5%막 나스닥도 2.3%뭐 이랬으니까 그 정도 하락했으니까 그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이제 뭐 경제가 그렇게 잘 돌아가면 금리 인하를 더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었고요. 거의 10bp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기존에 연준에서 예측을 했었던 게 올해 금리를 2번 인하한다고 했었는데 골드만에서는 또 어제 데이터 나온 거 보고 0회 인하할 것이다 라고 또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제 생각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에 무조건 도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는 우려할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 기회예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어제 떨어졌던 이유가 고용시장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와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장 데이터가 잘 나왔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거고 주가에 무조건 도움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빠진 이유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고 오히려 높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거였는데 제 생각은 이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오른다. 왜냐하면 경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건데 기업들한테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요. 미국 경제는 거의 이제 소비로 내수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고용시장이 좋아지면 소득이 늘어나고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거니까 GDP 측면에 있어서도 좋은 거고요. 아무튼 잠깐 얘기가 샜는데 그 정도로 경기 침체는 이제 주가와 상당 부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올해 미국 증시의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올해 올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76%가 30% 미만의 확률을 예상을 했고요. 근데 다만 크로멜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 크로멜의 법칙은 뭐냐면 확실한 게 아니면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참고로 2022년에 100% 확률로 1년 뒤에 경기 침체 온다고 했는데 결국 안 왔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 과학적인 사실 같은 거가 아닌 이상 논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크로멜의 법칙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나 확신해서 그게 100% 팩트라는 거를 증명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어쨌든 전문가들은 상당히 낮은 확률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지수보다 높게 상승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시장 대비 저조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상승 랠리의 참여 폭이 확대돼서 기존 M7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특히 소형주 러셀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려 응답자의 62%가 엔비디아 수익률은 지수보다 낮게 형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럼 달러는 파운드 대비 어떻게 환율이 되어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환율에는 워낙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측이 힘들지만 인플레, 금리 영향이 클 거라고 특히 예상을 했었고 평균 영국 파운드 대비 달러 환율이 1.26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예상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비 더 이제 강세를 보일 거라는 거니까 미국 주식 보유자들은 달러 가치 상승으로 더 좋을 거고요. 보시면 1.35에서 계속 떨어지는 중입니다. 1.15까지도 예상이 가능한 수준인데 즉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연말에 가격이 얼마 정도 돼 있을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전반적인 분위기는 5만 달러였고요. 중간값은 9만 5천 달러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표본 이 대답을 한 월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답변에는 표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을 확률이 높아서 단순 참고 사항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주식쟁이들은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답했을 확률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몇이죠? 10만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인데 거의 뭐 반토막 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중간값이 9만 5천 달러라도 나온 거는 그나마 100만 달러 간다고 예측한 사람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지. 참 비상식적 답변이라고 봤을 때 이게 그 평균 값은 더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 값이라고 했지만 평균 값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평균 값에 더 많은 영향을 줬겠죠. 아까 5만 달러였었는데 이 100만 달러라는 예측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뭐 3만 달러 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미국 증시에는 약세장의 위험이 얼마나 될까? 20% 이상 하락할까? 보통 이제 증시에서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이라고 분류를 하죠. 10%는 조정 수준이고. 그래서 약세장이 올까라고 물어봤더니 상당히 높은 확률로 무려 40%가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통상 미국 주식이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15%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드문데 40%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일 정도로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좀 의외였었습니다. 저도 뭐 예년 대비 하락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뭐 20% 가까이 하락할 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아무튼 전문가들은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밸류에이션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채권으로 대비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 다음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질문을 했더니 인플레이션 몇 프로가 될까요? 그랬더니 연준의 2% 목표치를 달성하는 거는 좀 힘들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 달성할 거라고 본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그렇다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값은 2.9%였었고요. 이 중앙값만 돼도 연준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달성하는 건 아니고 2%였으니까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이제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달성은 좀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거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를 봐야지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취임하자마자 관세 부과한다는 얘기도 오늘 또 나왔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 불확실성이 아직은 너무 커서. 이제 마지막으로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물어봤더니 이제 국가부채랑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중앙값은 4.1%라고 나왔고요. 평균은 4.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20%는 5%를 상회할 거라고 대답하기도 했고, 그럼 증시의 상당 부분 부담이 오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4.7, 8 막 이러면서 조정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저는 5%면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미국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저도 고려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어깨 정도 오는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거의 바닥, 뭐 무릎, 뭐 발목, 뭐 이 정도 수준이라는 의미인데, 아무튼 트럼프 정책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5% 중반 막 초과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건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어쨌든 전문가들 응답자 20%는 5%가 넘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응답자의 34%, 3분의 1은 4%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빨리 좀 채권 금리가 안정적이게 돼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어디까지나 이런 예측들은 참고사항이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식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